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정치권에서 연일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슈를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할지 해석의 영역도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토요 특별판에서는 각종 유튜브 프로그램에서 자기만의 색깔로 사회 현안을 짚어내는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부터 시사까지 다방면의 소식을 꿰뚫는 분들이죠. 거의 없다님과 김묘정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시작할 때부터 피식피식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색깔로 사회 현안을 짚어내는 다방면의 소식을 꿰뚫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망라에서 오늘 이것저것 얘기 다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그 오프닝 멘트에 정신이 나갔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거의 없다님이 갑자기 피식피식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친숙하고 좋아서 그래요. 아니 이게 제가 이제 사실 원래 보는 방송이고 정말요? 창섭이도 나오고 헬마도 나오고 뭐 제 친구 장원이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봤는데 첫 번째 문턱을 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 오프닝 문턱이요? 네. 여기서 그냥 나가는 분들 많습니다. 여기서 끝을 내겠습니다. 나도 끝냈어 그냥. 저랑 뭔가 좀 외모적 상사성이 있어가지고 되게 동질감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약간 우리 집안 어른 느낌도 나고. 족보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를 들었는데 거의 없다님과 묘성 장군님 예명 이렇게 불리시는데 예명인가? 저는 예명이에요?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이걸 아니고. 스스로가 정한 건지 우리 팬분들이 정해주신 건지 그 기원을 좀 알고 싶습니다. 좀 달라요. 저는 제가 정한 게 맞고요. 네. 왜냐면 유튜브 시작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잖아요. 네. 설마 뭐 잘 되겠어? 이러고 그냥 정했는데 진짜로 이런 말하면 죄송합니다. 잘 돼가지고 이 이름을 계속 쓰게 된 거고. 우리 묘장군 같은 경우 시끄럽고요. 질까요? 묘장군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에서 지어준 이름이죠. 그 장군 같다라는 그 뭔가 캐릭터가 맞아요. 그렇다는 건가요? 제가 과거에 뭐 취재하고 이랬을 때 이런저런 에피소드 뭐 짧게 전하면서 장군 같다. 좀 생긴 거는 여우같이 생겼는데 좀 이렇게 왁스러운 맛이 있구나 해가지고 장군이라고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안 그래도 저희 그 제작진이 실제로 이제 얼굴을 뵙고 너무 이제 아이돌형 외모다 이런 칭찬까지 사전에 해주셨는데 그 장군이랑 그런 외모랑은 약간 불일치하니까 그래서 더 매력 있다고 느끼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말했을 때 조금 더 세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생긴 거는 그렇게 막 남상까지는 아니어가지고. 유장군이 예뻐서 장군이고요. 만약에 외모가 좀 저 정도가 아니었다. 뭐 백정이라든지. 도살자. 아니 근데 저는 보고 놀라는 게 그 유튜브 나오실 때랑 종편에 출연하셔가지고 이제 문화 소식 전할 때랑 너무 판이하게 달라서 맞아요. 자아가 좀 여러 개인 거 아니죠? 여러 색깔로 살고 있어요. 그냥 저 보통 TV에서는 대중문화 전문 기자로 나가기 때문에 TV는 정말 다 그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형화된 약간 포멀한 느낌으로 하고 있고 유튜브는 웬만하면 친한 사람들 원래부터 잘 알고 있던 사람들 수 있는 분들하고만 그래서 약간 풀어져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예 다른 모습으로 그 TV 나갈 때 TV도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저를 유튜브에서 아셨던 분들이 댓글을 다는 게 김묘성이 여기서 정상인 척한다고. 아니 근데 우리 김묘성 기자님도 기자님이지만은 거의 없다님 같은 경우에도 요즘 방송을 굉장히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거 출연하시죠?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저 역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나가죠. 그러니까 영화 이야기 하러 나갈 때는 저도 확실히 약간 정상인 코스프레를 합니다. 제정신인 척, 진짜 영화 얘기하러 나온 것처럼 얘기를 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저하고 묘장군이 뭐 저희 둘을 이렇게 해서 엮으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의외로. 그러니까 이런 거? 방송을 친한 사람들하고만, 그러니까 시사 방송 같은 경우에는 1차, 그러니까 저나 묘장군이나 우리는 너희만큼 잘 모른다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타입이거든요. 맞아요. 그랬군요. 거업은 그래도 매일 시사 방송을 좀 하는데 저는 남천동에서 약간 추임새를 넣고 광고 열심히 하고 아니면 옆에서 그런 식으로 자기를 낮추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옆에서 뭔가 많이 뜨거워진다 하면 약간 냉수 좀 뿌려드리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 나가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사실 묘장군이 말하면서 이렇게 손을 모으는 일이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요. 보통 이제 다른 방송에서 손을 모을 때 이렇게 뚜둑거리거나 막 이렇게 준비 태세.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은 프로 투잡러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전문 영역이 있죠. 한 분은 대중문화 전문 기자, 한 분은 영화 평론가로 일을 하면서 영화 유튜버입니다. 영화 유튜버면서 평론가 자격은 없어요. 영화 유튜버면서 실제로 이제 정치나 시사 현안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뭔가 역할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오늘 거의 없다님 같은 경우에는 책도 내셨더라고요. 심지어는 방구석 영화관이라는 책. 한 15,000부 정도 팔린 책이죠. 쏠쏠하게 벌었습니다. 어쨌든 영화 유튜버로서 제일 잘 나갈 때 접근해온 출판사가 있었어요.
그중에 가장 제정신이 아니신 분들하고 책을 냈죠. 아니 그러니까 네. 영화 평론이 대체로는 수작에 대해서 이제 좋은 점이나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망작 위주의 평론으로 또 유명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분이 원래 칭찬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합니다. 특성을 살려서. 제 방송도 바로 껐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처음부터 아니다 싶었던 것 같은데 아니, 두 번째서부터는 이제 네. 점프 버튼이 있더라고요. 여기만 넘기면 되는데 내가 왜 껐나? 시작 버튼을 거기로 놔야겠구나. 이제 예, 예. 앞으로는. 네, 그런 약간 분들을 위해서. 비슷해 그런 거는 네. 저거. 네. 잠깐 지금 약간 이마에 핏대가 서는 게 약간 진심인 것 같은데 농담입니다. 네, 농담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좋아요 그거. 진심이어도 괜찮습니다. 출구 없는 예. 비상정치 얼마나 좋은 멘트예요. 누가 출구- 썼어요? 그런 멘트가 있었어요? 네. 출구 없는 극단 극단 정치인데 정치. 정확하게는. 아, 예, 예. 출구가 그 망작 없구나. 위주의 평론을 하는데 네. 우리 정치도 보면은 네. 뭔가 좀 이렇게 망한 정치인에 대한 조명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너무 이제 성공한 사람들만 다루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 정치인이라는 존재가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조금 높은 위치에서 아이돌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 우상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제 요즘에는 유튜버가 이제 그런 위치로 내려왔는데 사실 연예인들은 그렇잖아요. 친숙함이 무기인 사람들이고 정치인 같은 경우는 뭔가 나보다 그래도 한 스푼이라도 나은 사람. 맞아요. 네. 네. 나보다 뭔가 좀 더 배운 사람. 좀 더 똑똑해 보이는 사람. 그래서 펜코 애들이 그렇게 이준석을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왔다 펜코. 사실 어떤 정치인도 펜코 애들이 보기엔 다 잘나 보일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내 편을 들어준다. 거기서 이제 동질감을 느끼는 거고. 네. 그래서 사실 20대 남자들에게 동질감을 이끌어낼 만한 정치인이 없었던 것도 사실 우리 정치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네. 예, 그 무주공산을 이준석이 네. 다 따먹었으니까. 사실 그 청년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청년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 예나 지금이나 없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말 잘 듣고 모범생처럼 자라서 네. 선배 정치인들한테 잘 보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한 자리도 얻고 네. 이런 사람들이 사실 많아요.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음. 아 나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저 구석은 없구나 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명태균 게이트 국면에서도 이준석 의원이 비난받은 포인트 중에 하나가 너무 많죠. 기성 정치인하고 너무 닮은 행보를 했다. 음. 뭐 이런 점들이 사실 비판받은 거 아닙니까? 사실 네. 기성 정치인은 게임도 안 될 정도로 구린 짓을 많이 했고, 네.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천천히 밝혀지겠지만, 저는 뭐 이 방송을 가령 이제 이준석 의원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볼지 안 볼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봅니다. 아, 네. 좀 봅니까? 네. 그러면요 지지하는 거랑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은 좀 별개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생 영화를 뽑으라는 질문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데 뭐 인생을 아직 반밖에 안 사는데 뭔 놈의 인생 영화냐라고 그러네. 하는데 그거랑 별개로 내가 사랑하는 영화는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사랑하는 영화를 좋은 영화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아. 내가 좋아하는 영화일 뿐이다 이건. 물론 아주 객관적으로 봐도 못 만든 영화는 아니다. 그러니까 좋아하지.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과 완성도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의 이준석의 능력과 자기가 좋아하는 거랑은 좀 유리시켜놓고 봐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이걸 못해요. 그래서 조금은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을 좀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네. 과연 우리 20대 혹은 30대 지금 이제 뭐 40대까지 갔다고 하는데 20, 30대 남자들이 이 사람에게 뭔가를 걸어야 될 처지인가? 우리의 정치가 아무리 빈약해도 다른 정치인이 정말 한 명도 없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에 맞물려 가지고 이제 젊은 여성 정치인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네. 뭔가 소구는 있는데 실제로 활약하는 분들 중에서 주목을 받는 분들이 좀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게요. 딱히 지금 네. 떠오르는 사람이 없네요. 뭐 그러니까요. 고민정 의원? 강선우 의원? 젊다고 하기에는 그분들도 네. 나이가 연배가 좀 그러게요. 있으신 분들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김효정 기자님이 주목받는 것도 네. 그 또래에서 네. 뭔가 좀 젊은 사람을 대변하는 여성인데 이렇게 시사 프로그램, 정치 프로그램에서 자기 입장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끌리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그죠? 네. 예, 네. 이런 얘기하면 김효성 기자 진짜 싫어하겠지만 왜요? 이 여자 방송인이 시사 방송에서 네. 살아남기란 진짜 쉽지 않아요. 예, 잘 어떻게 좀 잘한다 싶으면 또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또 날아가거나 뭐 이런. 저는 일단 말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좀 위험이 좀 떨어지긴 하죠. 아니 원래 본업은 근데 또 대중문화 전문 기자잖아요. 근데 요즘 또 하는 거 네. 보면 대중문화 그 아이템 꼭지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보통 나가면 사건 사고를 좀 많이 하고 종편에서는 음. 대중문화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번 정도. 네, 아침에 네. 나가서 이제 뭐 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뭐 이슈가 되는 게 많지 않다. 그나마 요즘에 아파트가 있네요. 아 그러니까요. 네.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좀 이렇게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대중문화라는 것도 저희가 이제 권력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럼요. 예. 정치하고 약간 비슷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역학이나 이런 것들이. 글쎄 전 정치도 정치지만 결국 사회 전반적으로 다 비슷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연예계에서도 저는 주로 취재를 했을 때 네. 연예부 취재, 뭐 대중문화 취재하면 연예인들을 많이 만나고 뭐 이렇게 그럴 것 같지만 저는 주로 있던 데가 경찰서, 아, 법원. 그래요? 예.
보통 이렇게 있었거든요. 사건 사고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건 사고 위주로 하다 보니까 결국 사람 사는 건 다 비슷하더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문화나 영화나 네. 그 뭔가 그 시장 안에서는 권력 관계라는 게 늘 내포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이 평론을 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은 정치나 시사를 얘기하는 것과 결이 닮은 점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닮은 점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킬복수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킬복순. 네. 전도연 씨 나오는 영화였는데 네. 거기 이제 킬러 소사이어티잖아요. 네. 근데 계속 모든 일거리가 다 전도연한테만 가는 거예요. 아. 비싼 일거리가. 그리고 그 일거리는 이제 비싼 거는 이제 뭐 색깔이 달라요. 여기 네. 봉투 색깔이 다르거나. 그래서 뭐 거기서 이제 설경구가 물어봅니다. 어떤 시나리오로 할 거야? 그러면 이제 뭐 난 나가기 싫으니까 국내로 할게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사실 이건 굉장히 강렬한 풍자죠. 결국 연예계 그리고 어떤 영화에 누가 캐스팅 되느냐도 네. 굉장히 철저하게 이해관계에 맞물려 있는 것이고 거기도 똑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나이대에 그 여성을 연기할 수 있는 배우가 몇 명 안 남았어요. 예, 그러네. 여자 배우가 또 한국 영화계 살아남기 20년 전 했던 사람이 그러네요. 아직도 예. 하고 있고요. 아직도 하고 예. 있고요. 그러니까요. 예. 네. 아니 그 사건 사고 현장을 많이 갔다 그랬는데 네. 개인적으로 취재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 어떤 겁니까? 궁금하네요, 갑자기. 저 근데 들으시면 네. 약간 웃음부터 나올 수 있는데 물론 그 당사자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네. 김현중 씨 뭐 협박 사건이라든지 김현중 씨 협박 사건. 네, 뭐 전 여친과의 관계에서 네. 뭐 WS 501 그 예, 김현중 씨 거죠? 맞습니다. 예. 예, 뭐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뭐 취재를 쭉 했었고 네. 아예 처음 단독했던 게 저였어가지고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이병헌 씨 50억 협박. 아니 협박 전문 기자예요. 보니까. 네, 지금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 좀 이제 네. 뭐 공항에서 다른 사람들 패션 네. 취재할 때 저도 패션 취재하긴 했지만 네. 이렇게 뭐 출국길에 뭐 저기 증인 출석하실 건가요? 막 이런 거 물어봐가지고 아니 저도 이제 본업이 기자다 보니까 네. 굉장히 흥미롭게 들리는데 보통 이제 저는 이제 사회부나 정치부를 오래 했는데 통상적으로 그런 제보의 소스 이런 게 그럼요. 연예계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보통? 글쎄 저는 네. 뭐 그러시겠지만 메일로도 굉장히 많은 제보가 쏟아지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거 솔직히 건질 게 많이 없어요. 쉽지 않죠. 쉽지 예. 않죠. 이상한 얘기들도 많고 거기서 거르는 게 또 나의 역할이기도 한데 저는 주로 법조인들을 많이 찾아갔습니다. 법조인들을. 네. 아. 그냥 썰만으로는 네. 기사화 될 수는 없으니까 네. 적어도 이렇게 소장 뭐 있어야 되잖아요. 서류가 그렇죠. 있어야 네.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많이 변호사들을 찾아가서 읍소를 했던. 난 지금 좀 궁한 상황이다. 난 지금 뭘 좀 해야 된다. 아니 그러다 보면 네. 당사자인 연예인하고도 뭔가 해명을 듣거나 뭔가 입장을 듣기 위해서 연락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요. 네. 그런 경우에는 직접 만나는 방법이 많습니다. 아니 보통 통화를 대리인이 시켜줍니까 보통? 저 직접 만나러 가야죠. 아 그렇군요. 예. 또 직접 만나러 가서 뭐 음. 스케줄이 공개된 것도 있고 비공개된 게 거의 많지만 그러면 거의 뻗치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소속사라든가 이런 데 가서 소속사도 있고 영화 네.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출국 입국 뭐 이런 걸 미리 꿰가지고 네. 전 일주일 동안 찜질방에서 잔 적도 있어요. 찜질방이요? 인천공항 지하에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 놓쳐가지고 욕을 막 그냥 했던 기억이. 예. 아니 그래도 이제 그렇겠죠. 사람을 뭔가 의혹을 취재하러 갔다고 하더라도 그 연예인이라는 건 어쨌든 간에 약간 동경의 대상이기도 하다 보니까 기자라고 하더라도 네. 가서 약간 좀 뭔가 이렇게 동화되거나 보도를 앞두고 그런 경우 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예. 창피하네요. 벌써 창피해가지고 옛날에 또 이병헌 씨 이야기가 나오긴 한데 아니 시원하게 좀 해주세요 좀. 예. 아니 그때는 뭐 이렇게 안 좋은 사건은 아니었어요. 안 좋은 일 아니고 그냥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네. 제가 뭐 한마디를 들어야 되는 그냥 멘트 하나 따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독 포착이었고 멘트 하나 따야 되는 건데 이병헌 씨가 원래 뭐 리포터든 기자든 있으면 악수를 잘 하는 편이에요. 아. 근데 말은 해주기 뭐하니까 미안해서 인사라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 중에 있었죠. 원래도 아는 사이였어요. 아 원래도. 네, 예. 그러니까 이병헌 씨가 저 보고 와가지고 아유 오셨어요. 이러면서 악수를 했는데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 제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아 취재하러 간 기자가 배우한테 반한 듯한. 네. 약간 좀 민망해서 앞에 서사도 있고 이병헌 씨의 원래 태도도 있고 네. 해가지고 난 그냥 웃겨서 웃었던 건데 네. 보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생각 안 않죠. 하지. 그냥 복에 겨웠구나. 약간 이렇게 봐가지고 너무 창피했던. 아니 그리고 기억이 있어요. 거의 없다님도 이제 영향력이 좀 크시다 보니까 이제는 망작 위주로 평론을 하는데 망작의 당사자들 네. 배우나 제작자들은 거의 네. 없다님 눈치를 좀 볼 것 같은데요.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되게 싫어하죠. 아 그래요? 네. 예. 네. 그 제가 이제 이제 보통 조금 이제 이름이 생기거나 이러면 시사회 초대 메일이 와요. 네. 전 안 와요. 아 진짜요? 네. 아, 이 정도 영향력이면 당연히 오라고 할 것 같은데. 메일이 이제 네. 제 채널에 가면 오픈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제작사들이 메일을 보내지 않는 사람들 명단이 있어요.
아 명단이 최상위를 차지하고 일종의 블랙리스트네. 취재해야겠네. 이거 취재 아니 거리 같은데.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저도 이제 들어 알게 된 건데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근데 확실하지는 않은데 메일은 안 와요. 예, 좋은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작에 대한 평가보다는 망작 위주의 평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선입관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이게 불러봤자 최근에 이제 콘크리트 유토피아 만들었던 감독님 성함을 까먹었는데. 나도 까먹었다. 아 저기. 저기 노트북 있잖아요. 아 그러네. 검색 한번 이따 해보시면 되고요. 아, 그 감독님께서 이렇게 저를 매부쇼에서 실제로 만났거든요. 네. 반갑게 인사를 청하시면서 아 영화 만들 때 저 새끼한테만 걸리지 말자라는 심정으로 만드신다고 하셔서 되게 기분은 좋았어요.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좋은 얘기죠. 그러니까 평론을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한다는 다른 의미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럼 저는 이제 왜냐면 이제 유튜브 방송계에 나오기 전에는 진짜 방구석 찐따였기 때문에 뭐 눈치를 볼 일도 어차피 아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막 나갔던 건데 이제 그 어떤 후과를 받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은 우리 정치 전국에서는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가 사실 가장 큰 화두잖아요. 어디 방송 가도 김건희 여사를 빼고 방송하는 정치 유튜브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 영화 하시고 이제 문화를 하시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보면 혹시 떠오르는 예를 들면 영화의 주인공이라든가 아니면 혹시 우리 탤런트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좀? 실존 인물 중에서는 좀 꺼내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영화는 있어요. 영화요? 아멜다 마르코스 사랑의 영부인이라는 영화가 이름부터 확 오는데 지금 보니까 다큐멘터리인데요. 필리핀의 아주 유명한 영부인이죠. 사치를 비정상적으로 즐기면서 나라 재정을 파탄으로 이끌었던 영부인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유명한 게 대통령실에 가면은 방이 옷방이 따로 있었대요. 옷방이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 옷방이 있었는데 거기에 하이힐만 한 2,000개 이상 있었다고. 속옷이 한 1,000벌 이상 있었고. 그거 다 못 입겠다. 아니 주변에 이목을 의식하면 거기다 그렇게 둘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이목을 신경 안 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분도 완전히 장악하고 나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나중에 이제 쫓겨나고 뭐 구속영장 청구되고 했는데 의외로 큰 처분은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좀 이제 앞으로의 전국도 좀 힌트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좀 이렇게 비상구가 열릴지 그런 상황 설명을 좀 해주신 것 같고 두 분의 장점이라면 방송을 보면 되게 정치 현안인데 유쾌하게 이제 풀어낸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딱딱하게밖에 좀 이렇게 벗어나서 정형화된 틀을 벗어나서 뭔가를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프로그램 준비를 좀 어떻게 하시는 거죠? 안 하죠.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얘기해 보니까 안 하고 온 것 같아. 뭐 할 게 없더만. 아니 그래도 뭔가 좀 보고 읽고 아니면 내 포인트는 하나 잡아와야 되잖아요. 전 근데 놀랍게도 준비를 진짜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정말요? 정말이라냐? 그렇게 놀라면 안 되죠. 아니 왜냐하면 전 옆에서 추임새만 넣고 그냥 뭐 찬물 끼얹는다고 했지만 뭘 알아야 찬물을 끼얹죠. 그럼요. 적어도 흐름은 알아야 되니까 하루 종일 정말 기사만 보고 있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남들은 잘 못 알아줘서. 아니 특히 사장 남천동은 워낙 치열한 곳이잖아요. 정글 같은 곳이고 두 분의 입담이 굉장하기 때문에 치고 들어갈 포인트들을 내가 안 잡아놓으면 사전에 중간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흐름 끊어먹는다는 욕도 많이 들어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욕은 그거예요. 왜 상큼한 묘장군이 안 나오고 저는 시커먼 게 나와가지고 불쾌하다. 뭐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듣죠. 댓글창에? 네, 댓글창에. 쟤는 뭐냐. 묘장군 어디 갔냐. 묘장군 데려와라. 그럼 이제 속으로 쌍욕을 하고 넘어가는 거죠. 뭐. 그럴수록 내가 그러니까 이게 희한해요. 왜냐하면 제가 같이 방송하는 방송인들 중에 김어준 공장장도 있고 맞아요. 이도영 CEO도 있고 정준희 교수님도 계시고 그리고 양재열 변호사 뭐 민동기 기자 다 있어요. 제일 불편하게 방송하는 게 사장 남천동입니다. 그래요? 동생들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어떻게든 내가 여기서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서너 방은 치고 가야지. 맞아, 강박증이 있을 것 같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고 있는 대한뉴스에서는 막 마음에 안 드는 댓글 있으면 싸우거든요. 왜냐면 여기는 내가 대표니까 내 마음이다 라고 하는데 사장 남천동은 남이 벌려놓은 판이고 거기 가서 민폐 안 끼치면서도 제 역할을 하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할 말 이 새끼가 말이 워낙 많고 또 이 더러운 드립으로는 창석이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포지셔닝이 어렵죠. 그럼 두 분이 두 분에게 사장 남천동을 하자고 제안을 언제 어떻게 한 거죠? 처음에 사장 남천동의 멤버가 뭐 얘기해도 되겠죠? 지금은
지금은 이제 매불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전민기 씨였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서요. 예. 그때부터 저는 사장 남춘동 되게 열심히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었던 조롱 방송에 가장 가까운 방송이 바로 사장 남춘동이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저 방송에 헬마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아. 네. 창석이도 왠지 또 이게 그 대표성이 있잖아요. 약간 맞아. 좀 예. 어린애가 까운 걸 치고 약간 더러운 아저씨인 척하는 동안 외모에. 네. 꼬마 변태. 네, 그렇죠.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색들이 치면 지저분해 보이지만 큰일 나죠. 창석이는 예. 면제부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 잘생긴 너무- 외모이기 때문에. 걔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근데 전민기는 딱히 하는 일이 없어 보여. 그래서 괜찮아요. 민기 오빠. 전민기가 친해. 나랑 동갑이야. 예. 그래서 야 제가 빠지고 내가 들어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 아 네. 진짜로? 진짜로 농담이 오. 아니에요 이거는. 아, 내심으로 의사로만. 내심. 예. 그러면서 이제 창석이한테는 꾸준히 어필을 했죠. 창석아 남촌동 너무 재밌다. 나 오늘도 가서 남촌동 볼 거야. 막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같이 하는 방송에서. 네. 근데 어느 날 전민기가 빠진다네. 어머. 야, 이 기회다. 기회. 그래서 약간 내심 그래서 연락이 그러다 나중에 MBC 방송에서 헬마를 만났어. 방송 출연 때문에. 네. 예. 너무 잘해줬지. 야 여기 있는 사람이네. 그렇게 안 봤는데. 아니, 야. 우리 김현원 교님 반대로 그러면 네. 제안이 먼저 왔을 것 같아. 느낌에. 근데 저 헬마한테 연락이 네. 왔어요. 전민기 오빠 빠진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그게 내 자리 뭐 이렇게 생각 아예 못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저는 약간 저 대선 캠프에도 있었거든요. 아, 이재명 얘기 캠프에 들었습니다. 좀 예, 있었어가지고 약간 그때 이젠 정치는 안 전혀 한다, 더 이상. 예. 그리고 또 강성범 TV에서도 방송을 했었는데 제가 이게 쉽게 뛰어들 때가 아니라는 걸 예.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젠 정치 절대 안 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헬마가 몇 번 전화를 주셔가지고 읍소를 했구나. 자기를 예. 믿고 나만 믿고 갑시다 예.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또 의리도 있고 내가 걔가 똥을 끊지 내가 어떻게 정치를 끊냐 약간 이런 생각도 갖고 있었어요. 내가 많이 알지는 못해도 네. 그래도 내가 몸은 담고 있어야지라는 어떤 인간적 도리 혼자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헬마의 제안을 듣고 그래 뭐 믿고 가보자 했는데 그런 조론 방송인 줄은 몰랐어요. 아니, 근데 이재명 캠프 이력을 스스로 밝혀줬으니까 궁금한 건데 예. 원래 정치에 관심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관심이 없진 않았고 네. 그래서 저는 뭐 이게 밥상머리 교육처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쭉 그냥 민주당 뭐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들었었기 때문에 네. 자연스러운 수순이긴 했어요 오히려. 네. 저는 거의 없다니면 제가 지금 대화를 하면서 더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된 건데 네. 제가 보기에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성향은 없으셨을 것 같아요. 저요? 네. 저는 그냥 약간 말했다시피 방구석 찌질이었기 때문에 네. 그냥 잘난 사람들이 다 싫었어요. 그냥. 네, 그런 사람들 보고 싶으면 내 인생 비참해 보이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팬코 친구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한때 그렇게. 네, 한때 그랬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치라기보다는 정치인이라는 장르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정치인이다. 네. 혐오가 컸겠군요. 진짜. 혐오 많이 컸죠. 네. 네, 많이 컸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렇게 주제 넘게 약간의 인지도가 생기고 막 약간 그런 게 생기면 그러면 나도 이제 어디서 또 본 건 있어가지고 그럼 나도 뭔가 이제 어려서 영화를 많이 보면 안 돼. 애가 너무 이게 훅가시가 그냥 인성으로 굳어진다니까. 그럼 이제 나도 뭔가 사회에 도움되는 일을 해야지라고 했는데 때마침 이제 TBS에서 연락이 왔어요. 놀랍네. 사회에 도움되는 일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네. 거비 했다는 거. 그때 이제 방구석 탈출을 이제 그때 이제 그런 계기로 네. 예. 결심을 하게 된 거군요. 그러니까. 제가 네. 거짓말했어요. 사실은 네.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을 이제 못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 라는 생각도 좀 했었던 것 정의로움이네 나름. 네. 그렇구나. 그 김효정 기자님은 아까 말한 대로 정치에 관심도 있었고 뭔가 캠프에도 일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특히나 이제 인기 프로그램에 많이 등장을 하시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그때 캠프에서 만났던 분들 중에 상당수가 연락도 오고 예를 들면 이런저런 좀 이게 좀 얘기 좀 해주면 안 돼? 솔직히 이런 거 있죠 좀. 뭐 네. 지방선거 때 총선 때 네. 총선 때 이번에 좀 그랬죠. 연락이 많았을 것 여기저기 같아. 보좌관들이 연락 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뭐 능력도 없고 그래서 그냥 연결 좀 시켜주고 이렇게 꾸준히 많이 하고. 아니 아무래도 이제 출연도 그렇게 했었죠. 부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예. 출연 부탁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저는 전혀 남천동에선 전 출연자일 뿐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저는 그냥 일개의 출연자. 그래서 나는 능력이 없다라고 네. 딱 잘라서 이야기를 했었죠. 아니 거의 없다니도 매불쇼 통해서도 이제 하기 때문에 물론 네. 거기서 이제 특정하게 이제 프로그램 맡고 있지만은 네. 정치 방송도 맞잖아요. 그게 정치 유튜브도 맞기 그렇죠. 때문에 네. 주변에 알게 된 정치인들이 음향으로 좀 거의 없다님한테 좀 이렇게 얘기 좀 하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방구석 네. 찌질이었기 때문에 낯을 무지하게 가려요. 그래서 인사하고 뭐 전화번호 받고 이런 일을 일치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냥 반가우면 그냥
저번에 추미애 의원이죠. 네. 추미애 의원 매부쇼에서 봤을 때는 그냥 너무 소심하게 옆에서 의원님 화이팅 뭐 이 정도? 어머. 아, 진짜요? 정도 하고 말고요. 네. 그리고 묘 장군이 괜히 별명이 묘 장군이 아니에요. 왜요? 그런 거 들으면 바로 잘라버립니다. 아, 그럼요. 아, 그래요? 네. 예. 뭐 먹을 거 간식을 보내준다라고 딱 아닙니다. 오, 간식도 보내지 마라. 간식 주소 난 모른다. 어. 난 내가 어디서 일하는지 모른다. 네, 그렇죠.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좀 대쪽 같은 게 있죠. 아니 근데 원래는 사실 기자를 하게 되면 남한테 이제 처음에는 취재하려면 아쉬운 소리도 좀 해. 아까도 변호사 한번 돌았다 그럼요. 그랬는데 그런 태도에서 지금은 뭔가 가불 관계에 약간 전도된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지금 네. 이렇게 뭔가 받는 역할이 되면 그건 굉장히 어색해하기 때문에 좀 맞아요. 기자일 때도 김영란법 생기기 전부터도 네. 뭔가 저 돈 던지고 가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밥 얻어먹는 거 되게 너무 원래 돈은 안 부담스럽고. 받아요. 아니. 밥을 같이 밥 먹을 때. 먹고. 밥을 네. 먹을 때 내가 먹은 거 돈을 던지고 저는 가는 스타일. 진짜로? 네, 요런 스타일이었어요. 밥값을 계산하는데. 네. 내가 먹은 건 내가 막 현금 들고 다니면서 야. 나가기 전에 이렇게 5만 원 던지고 가고 막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어가지고. 야, 대쪽 같은 부분이 이렇게 보통 있군요. 이제 좋게 예, 얘기하고 예. 자기 밥값 내기 마련인데 네. 저 양반 장군이기 때문에 집어 던지죠. 아니, 남편도 반반이라고 하니까. 밤늦게 끝나기 때문에 네. 뭔가 끝나고 야식 같은 걸 같이 먹을 기회도 있을 때 그럴 때도 뭐 계산을 그럼 칼같이 합니까? 언제 야식 때요? 뭐 끝나고 방송 끝나고 먹고 이런 거 없어요? 저희 예. 회식 한 번 했었나요? 네. 두 번 했었나요? 두 번. 한두 번. 네. 밥 먹을 일이 별로 없어요. 아, 서로들 바쁜 사람들이기 저보다 더 때문에. 대쪽 같은 사람이 헬마기 때문에 네. 밥 그래요? 먹는 것도 네. 잘 먹지 지난번에 않습니다. 와서 피자 잘 먹고 가던데. 뭐 공짜로 주는 건 먹겠죠. 그러네. 네. 근데 네. 언젠간 창석이는 뭐 그런 거 받다 날아갈 거예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어쨌든 간에 정치 방송이기 때문에 정치 네.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그래요? 주에 이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네. 사실상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두 분도 이제 뭐 짤도 보실 거고 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제 얘기도 하실 텐데 국정감사 중에서 약간 명장면이라고 꼽을 만한 게 있을까요, 고엽다님? 저는 이번에는 누가 말을 한 장면들보다는요. 말을 못하는 장면들이 더 명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 예. 가령 뭐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있잖아요. 네. 이 사람 그러면 이제 뭐 우리나라가 언제 건국됐는 줄 아느냐. 음. 이래서 말 안 해버리잖아요. 끝까지 말 안 하고. 그리고 뭐 강제동원 피해자들이라는 단어도 안 쓰잖아요. 네. 이런 걸 보면 음. 사실 이건 정치라는 건 사실 애매모호한 거거든요. 이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맞는 것처럼 들려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몇 개의 아젠다가 다른데 거기에 이제 내 이해관계가 맞을 수도 있고 사실 정치를 지지하는 건 그런 이유로 하는 거잖아요. 가령 내가 아파트를 들고 있어. 그럼 아파트값 올려준다는 정치인한테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고. 네. 그러니까 정치는 되게 애매모호한데 그 중에서 뭔가 기준을 세우는 일이라면 지금 정치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앞에 오프닝 멘트가 진짜 명언이라는 거예요. 출구가 없어요. 네. 극단 정치예요. 기가 진짜. 막히죠. 네. 기가 막히진 보고의 끝이었다 지금. 조금만 태워주면 약간 정줄 놓는 스타일. 아, 농담이고요. 근데 지금은요 명확하게 맞는 것과 틀린 것이 있어요. 예, 저는 인간이라면 이건 구분해야 된다라고 봐요. 이건 뭐 지능이나 어떤 정치적 노선이랑은 상관없어요. 우리나라의 건국이 언제인가? 그리고 강제동원을 당하신 분들은 피해자인가? 아니면 자발적으로 간 사람들인가? 역사적 사실의 영역이죠. 네, 예, 역사적 평가 사실의 아니고, 영역이에요. 예. 가령 뭐 광주 민주화운동 같은 경우에도 조선일보가 꾸준히 거기다 똥을 묻히려고 하잖아요. 어떻게든 요만큼이라도 틀어보려고. 근데 또 그거 아니다라고 말하면 물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마도 앞으로도 몇십 년 동안 끝나지 않을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정신줄을 잡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국감에 와서 앉아서 대답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치욕적인 겁니다. 네. 그리고 건국전쟁 같은 영화가 극장에 걸려서 맞아요. 100만 원 네. 넘어가는 일은요. 이거는 정말 뭐랄까 민주국가에서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 건국정전 얘기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영화를 안 봤거든요. 전 봤어요. 근데 이제 일부러 보시는 거잖아요. 예를 네. 들면 그럼 욕하려고. 예를 들면 나랑 생각이 너무 다른 영화를 볼 때 그 약간 그 시간을 견디는 방법이 우리는 안 볼 수 있잖아. 근데 네네네. 업이 그거다 보니까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의무적으로. 네. 제가 어떻습니까? 명절 때마다 예. 스티븐 시갈 영화를 봐요. 네. 와. 스티븐 시갈이 나와서 항상 나쁜 놈들 목을 꺾잖아요. 네. 네. 머릿속으로 그거 계속 상상하는 거죠. 계속 상상을 해. 이딴 영화를 만든 놈들은 뭐 하는 놈들일까? 어떤 기획 의도를 갖고 있을까? 네, 그리고 예. 나중에 반박하려면 그래도 얘네가 하는 말을 듣긴 들어야 되잖아요. 개소리지만. 음. 그래서 적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뭐랄까 영화를 감상하는 입장이 아닌 거죠. 감시하는 입장인 거예요. 아, 그 뭐라고 피곤할 것 짓거리냐. 같은데. 엄청나게 네. 피곤하죠.
왜냐면은 저도 이제 그 똑같이 기자 생활 하셨으니까 알겠지만은 뭔가 컨텐츠를 보고 평가한다는 거는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현타와요. 나는 잘하고 있나 싶기도 해요. 예를 들면 대중문화 같은 경우는 음반도 들어야 되고 예를 들면 과거에 예를 공연도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즐기고 할 땐 괜찮은데 보고 적기 시작하면 굉장히 머리 아프거든요. 맞아요. 뭐 그렇긴 한데 저 국감 얘기해도 돼요?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기회 드립니다. 발언권 드립니다. 저희는. 저 국감하면 이번에 저는 한이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뭐 갑자기 웬 걸그룹 얘기야. 아니죠. 저는 근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한이를 출석시키는 거 보면서 저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 한이가 출석한다라는 기사가 뜨자마자 밤새도록 사람들이랑 막 욕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물론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일이고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이게 국감에서 다뤄야 할 일인가. 일인가? 네. 그리고 또 봤을 때 환노위에서 한 거죠. 지금 아리셀 화재 현장에서 그 대표 출석시키겠다고 하는 의원들은 많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이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겠다고? 그래서 불렀는데 결국 그 입에서 나온 얘기는 인사를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이런 거 뭐 대실신문 하고 있고 가십 같은 얘기들을 그걸 또 누가 생중계를 하고 있고 자기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를 하고 있고 누구는 나가서 뭐 사진을 찍고 있고 이런 광경을 이 국감 현장에서 봐야 되나? 지금 그 아리셀 화재 현장에서 돌아가신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돌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 대표를 출석시킬 생각은 많이 하지도 않고 결국 이 국감을 통해서 스타가 되려고 하는 어떤 정치인들의 모습 이거 굉장히 혐오감을 느꼈어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면서 너무나도 환멸을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거의없다님은 한이의 등장에 대해서 뭐 제 생각은 다른 의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걸그룹은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게 가장 예쁘고 본질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콘서트도 좋습니다. 콘서트 갈 시간은 없으니까. 이 같이 정인섭 하나오션 거제 사업장 사장이 셀카를 찍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논란이 됐죠. 저는 이거 보면 되게 서글픈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 온 이유가 노동자의 죽음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영국에 가면 켄 로치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각종 세계 영화제에 그냥 뭐 제집 드나들도 지나시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우리의 노동 인식은 어디지라는 생각이 점점 많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방 안에 편히 앉아서 각종 SNS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런 한이 같은 예쁜 여자애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걸 들어요.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노동자란 말이죠. 근데 정작 우리는 노동자에게 너무 관심이 없어. 노동자 영화를 지금 올해 한국 영화계에서 독립영화지만 노동자를 다룬 영화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요? 뭐 해야 할 일이라든지 다음 소리는 작년 영화죠. 다음 소리라든지 이런 영화들이 막 국제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고 이래도 우리는 정말 놀랍도록 그 영화를 안 봐요. 범죄도시 4가 1000만을 가는 동안 이 영화들은 10,000명 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상영의 기회조차 봉쇄되죠. 그렇죠. 그 인디스페이스 이런 데 찾아가야 볼 수 있어요. 저는 물론 문화는 자본이고 그리고 특히나 영화 같은 경우에는 자본의 게임이에요. 얼마 투자해서 얼마 먹느냐 싸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관심 있다면 또 생겨나는 게 문화거든요. 근데 우리 문화를 소비하시는 분들께서 노동자 이야기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리고 국감 같은 것도 사실 지켜보기는 어렵죠. 근데 이 사건의 본질은요. 더러운 아저씨가 한이랑 셀카 찍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지러 나온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사건의 본질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자꾸 본질에서 벗어난 이야기들을 언론은 또 이쪽으로 흐려요. 맞아요. 근데 나는 우리 대중들이 거기에 낚이는 게 너무 짜증이 나요. 저도 그 다음 날에 하루 종일 종편에서 그거 열심히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번 국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들이 굉장히 화두였고 우리가 명태균 게이트라고 부르는 어떻게 보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국정 개입 드라마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영화하기에도 너무 짜친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굳이 뭐 어떤 핵심적인 주제를 갖고 영화화하기에도 굉장히 자질구레한 이야기다 싶더라고요. 이거는 약간 그 작전이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작전 봤어요. 주식 사기 치는 영화인데. 봤어요. 그러니까 이 명태균 게이트를 다루려면 그런 톤으로 가야지. 작전 톤으로 가야 된다. 무슨 워터게이트 톤으로 접근하면 안 돼. 이거는 게이트가 아닙니다. 이거 민망 오그라들어요. 일부 평론가들이 워터게이트를 염두에 두고 얘기를 많이 하긴 하거든요. 처음엔 사실은. 그랬지. 처음엔 그랬죠. 처음엔 그랬는데 이거는 그냥 소동극 정도로 다루는 게 맞다. 소동극.
아니 근데 소동극이라고 하기에는 이번 예. 주에 사실은 어마어마한 녹취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통화 음성인 것 같은데 네. 그 관련해가지고 공천 개입을 뭔가 암시하는 듯한 발언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 이건 사실은 두 분 다 놀라시지 않았습니까? 엄청 예. 깜짝 놀랐죠. 사실 네. 이번에 국정감사하면서 이게 김건희 목소리, 윤석열 목소리가 나오느냐에 많이 집중을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마치 김이 샌 것처럼. 그래서 스스로 자위라고 했던 부분이 그래 나는 역치가 높아져서 지금 나온 것들에 대해서 무뎌졌을 뿐이지 지금 나오는 것도 굉장한 일들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실망하지 말아야지라고 계속 위안을 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빵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거실에서 오늘 춤을 췄어요. 뭐 아, 그래요? 춤추면 예. 안 되는 약간 가슴 아픈 일이기는 하지만 네. 아 드디어 뭔가 내가 그동안 스스로 그냥 위안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목소리가 나오면서 뭔가 정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물꼬가 터졌구나. 이거에 굉장히 희열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명태균 씨의 말을 빌더라도 일단 뭐 어제 방송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녹취가 이 네. 공개된 하나 말고 네. 더 있을 것처럼도 말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 맞아요. 녹취도 언젠가는 그 백일화에 드러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뭐 이제 내부자들이라는 영화 마지막에 보면 이제 백윤 씨가 그러잖아요. 이거 욕은 삐처리해서 내보내죠. 네. 아 씨발 좆됐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류성 장군 말대로 우리 모두 되게 무감각해져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에로 영화를 보는데 그 섹스씬이 계속 나오면 이거 계속 보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여자가 벗어도 아무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등장인물이 벗어도. 근데 지금 노모가 나온 거예요. 진짜 미쳐버리겠다. 이거 방송에 나갈 수 있어요. 아니 뭐 유튜브니까요. 예. 제작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아니. 네. 산뜻한 표현 아닙니까? 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노모가 나온 거예요. 네. 예, 이제 비상구가 열린 거고 만약에 제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쓰기 시작할 거예요. 아 지금부터 시작인 시작이다. 거구나. 이게 시작이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일들은 스케일도 크고 재밌을 거거든요. 근데 네. 그 전에 뭐 전화를 몇 번 했고 뭐 누가 방구를 끼고 안 끼고 이런 얘기는 맞아. 말했다시피 소동극 이건. 누가 오빠고 저 사람이 네. 오빠고 떠나서. 근데 사람들이 또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는 명태균 씨가 뛰어난 뭐 전략가일 수도 있을 텐데 실제로는 네. 그가 이제 뭔가 언론에 노출되고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고 이런 내용들 듣다 보면은 왜 명태균이라는 사람한테 한때라도 홀렸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이제 생각을 갖고 실망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보면은. 전 처음에 예. 그래서 명태균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발 이 사람 말에 귀 좀 기울이지 않았으면 싶었었어요. 말 중에 거의 10중 8, 9는 거의 버려야 될 이야기인데 물론 이게 사건 사고가 아니라 정치다 보니까 그걸 네. 다 버릴 수는 없겠고 그걸 다 받아 쓸 수밖에 없는 받아 쓴다는 의미가 뭐 이렇게 안 좋은 의미는 아니고 네, 맞습니다. 취재를 예. 통해서 이게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너무 짜증났었거든요. 근데 이 보니까 오늘 녹취 오늘 제대로 터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한 달 넘게 그 전부터 이게 민주당에서 입수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걸 법적인 어떤 검토까지 다 거쳐서 맞춰서. 네, 네. 그래서 이게 내보낸 거라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필요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말씀하셨는데 몇 개가 더 있다고 하잖아요. 몇 개가 굉장히 많고 몇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고 이것도 법적 검토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어서 앞으로도 계속 터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래 이게 좀 인내를 해야겠구나. 네. 이게 단번에 훅이 날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잽을 무시하면 안 되는구나. 그럼요.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일종의 그리고 이 녹취라는 게 이제 3자 녹취로 보이는데 네. 일종의 공익 제보의 영역 아닙니까? 그렇죠. 영화 중에서도 이제 공익 제보자들의 결말들이 보통 네. 어떻게 결말이 나죠? 보통은 이제 뭐 인사이더 같은 영화들 알파치노하고 이제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명사가 생각이 안 나죠? 러셀 크로우. 네, 러셀 크로우 두 예. 사람이 이제 주연을 하고 마이클만 감독이 만든 영화가 있는데 사실 이 공익 제보자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보호받고 완벽한 안정을 보장받고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많이 없기 때문에 영화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겠죠. 네, 네. 좋은 친구들 같은 영화들도 보면 결국 공익 제보자의 얘기잖아요. 아주 길게 풀어서 그런 거지. 근데 이거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양지열 변호사랑 같이 방송을 하고 네. 왔는데 완벽한 합법이에요. 완벽한 합법. 완벽한 합법입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는 통화를 했던 당사자고요. 네. 그리고 명태균 씨가 옛다 들어라라고 그 녹취를 틀어준 사람이란 말이에요. 들어보라고. 그 자리에서 들은 예,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녹취를 해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당사자성이 있는 사람이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락하였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공익제보자까지 갈 것도 없고요. 애초에 위법 사항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공익제보자라는 건 사실
그 내부에서 그 일을 하던 사람,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어느 날 내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내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초계처럼 한 몸 희생하겠다. 모든 자료를 오픈하면 그건 공익제보자예요. 근데 이건 공익제보자도 아닙니다. 사실. 네. 근데 아마도 그 맞서는 사람 같은 공개를 결심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권력과 대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자기가 공익 제보자성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은 당연히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안전하다고 누가 얘기해 주더라도 그 이후에 권력이 또 자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럼요. 모르니까요. 네. 굉장히 두려움이 있을 것 연애 권력과도 같아요. 많이 싸워 보셨잖아요. 네. 엄청 맨날 싸우는 게 일이었죠. 아니, 무섭잖아요, 솔직히. 무섭죠. 큰 기획사나 큰 연예인이 네. 김효성 기자 개인하고 이렇게 물론 회사가 있을 테지만은 네. 뭔가 경합을 했을 때 그때 공익 제보자의 심정 뭐 이런 게 안 느껴졌습니까? 예, 그렇게까지 못 느껴요. 이래서 장군입니다. 네, 이야기가 되진 않는데. 솔직하네요. 네, 그냥 만들어서 대답해 주지 않아요. 네, 질문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사실 사장 남청동 보면서 네. 이런 생각은 했어요. 저도 이제 정치방송 현업에서 매일 하기 때문에 내용 다 알지 않습니까? 네. 사장 남청동 보면은 좀 이준석을 향해서 너무 구부러진 그 방송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 저 그런 방송인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네. 이준석이 저희도 해보면 사실은 그 조회수도 잘 나오고 실제 네. 사람들이 그쵸. 관심이 많고 워낙 핫한 인물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네. 바도 많았기 때문에 실망도 큰 건데 네. 그런 점에 일응 동의를 하면서도 남청동 방송은 거의 매일 이준석을 네. 도마에 올린다. 네.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이라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서 시작했는데 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사장 남청동의 기획 의도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 생각하고 이제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얘기하다 봤는데 이준석이 계속 나오는 것인지. 제가 이건 확실하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기획 의도예요. 그러니까 저도 방송 시작하고 한참 지나서 알았어요. 기획 의도가 이준석 까는 방송이라고 옆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난 이미 방송을 한 몇 번 지났는데 그랬구나. 네, 그때 이준석이 잠수 타서 얘기가 몇 주 안 나왔었을 거예요. 네. 그랬었구나. 아니 네. 근데 그래요. 이렇게 이미 뭐 레거시 미디어든 어디든 간에 네. 본질을 다 꿰뚫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한 놈만 팬다. 이런 네. 식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헬마와 이준석. 아니, 물론 이준석이래. 이준석 의원이 스스로 이제 화를 자초한 측면도 있고 많죠. 그 해명 국면마다 사실 다 껴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은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가 주고받은 문자 상간에 이준석이 등장을 하잖아 실제로. 네, 네. 이번에 공천 개입 의혹도 당시 당 대표가 이준석 의원이었던 게 맞잖아요. 맞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제대로 못하는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갈증은 알겠는데 네. 기획 의도였군요. 완벽하게 기획 의도고요. 아니 근데 네. 네. 말씀하세요. 네. 얘기하세요. 아니 근데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 이준석이 나오면 뭐 그 조회수도 잘 나오고 네. 그리고 이 방송 제작진들 사이에서 이준석의 평판이 안 좋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안 좋지 않아요. 네. 그리고 진보 인사들 중에서도 또 국회의원들, 야당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이준석에 대해서 그렇게 평판이 나쁘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 이유가 어제는 그 미래한국연구소 거기 소장이 얘기했을 때 준석이는 명태균을 부르면 오는 똥개야 그냥 똥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똥개라는 표현 때문에 굉장히 자극적이긴 하지만 네. 이준석은 어디에 불러도 다 나가는 스타일이었거든 사실. 원래도 방송도 네. 그렇잖아요. 맞아요. 저희 네. 어디서 나 뭐 좀 도와줘. 네. 유튜브 하나 만들어 나와줘. 그럼 바로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변에 깔아놓은 것들이 좀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 이준석을 싫어하는 사람들과 이준석을 겪었던 많은 제작진들, 뭐 기자들 요 사이에서 간극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안 그래도 그 방송가를 뭐 쥐락펴락하는 능력, 실제 기자들하고도 보면 박형광 기자 사실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데 네. 그 얘기를 하게 된 것이었고 이번에 백분 토론 같은 경우에도 네. 뭐 제작진과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전 알아요. 정준희 그쵸. 교수님 여하간 그 얘기를 좀 했어요. 어떤 네. 내막입니까 그게? 정준희 네. 교수님 제가 이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평소에 정준희 교수 지론이 있어요. 어떤 사안에서 토론을 할 때는요 당사자가 나오면 안 됩니다. 가령 구교영의 정치비상구라는 방송이 네. 이게 어그로만 끌어들이지 과연 쓸모 있는 방송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 칩시다. 네. 저는 쓸모 있는 방송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네. 근데 거기에 구교영 씨가 나오면 안 되죠. 그럼요. 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음. 애초에 안 되는 거고 정준희 교수 제가 알고 있는 정준희 교수의 인품상 그분이 뭐 방송에 목마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100분 토론 해주는 것도 사실은 의리 때문에 해주는 거지 돈 때문에 해주는 사람이 원래 돈 많아요. 원래 돈 외국이긴 하더라. 영국 유학도 갔다 온 예. 재력가죠. 예. 돈이 없겠냐고 네. 그 양반이. 예. 그리고 마음을 먹으면 돈을 못 벌겠냐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준석이 당일 당사자인데 나왔어요. 여기서 퀴즈. 정준희 교수가 과연 이걸 미리 알았다면 하겠다고 했을까요? 몰랐구나. 전 그렇게 말은 안 당일에 했습니다만. 알았구나. 예. 네. 평소 정준희 교수를 제가 5년 동안 옆에서 겪었는데요. 네. 그런 일에 대해서 예외를 허용하는 적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정말 칼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아마 중세시대 태어났으면 수도사가 됐을 겁니다. 100% 확실해요. 아니, 저희 방송에도 사실 초창기 한번 나오셨는데 일단 말씀을 논리적으로 굉장히 정연하게 잘하셔가지고 일단 놀랬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자기 가치관 이런 게 분명한 분이다. 그럼요. 이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자기 가치관만 미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걸 사전에 알았다면 나 이 방송 같이 합시다. 와 조회수 잘 나오겠네 이랬을까요? 정진희 교수가? 만약에 그랬다면 제가 지금까지 5년 동안 정진희 교수를 잘못 본 거겠죠. 하지만 그럴 리가 없어요. 야, 그러면 이번에 이제 사실은 100분 토론을 하차하게 된 것도 결국은 그 일이 촉매제가 됐겠네요. 결론적으로는. 사실 이제 본인 개인 방송 있잖아요, 정준희 교수님. 해시TV가 있죠.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지금 5년째 횟수로 5년째 같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같이 방송하면서 100분 토론에 했던 소회를 자기 방송에서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아예 얘기를 안 꺼내요. 뭐 그런 질문 있잖아요. 뭐 100분 토론에 나왔던 사람들 중에 가장 누가 좀 괜찮았냐? 누가 제일 좋았냐? 여기에 대해서도 대답 안 하는 양반이에요. 그걸 진행자가 말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어떤 토론자가 나오려고 하겠느냐. 방송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양반이 자기 방송에서 그거에 대해서 섭섭함을 토로했다는 얘기는 트리거가 됐다는 얘기죠. 그렇지. 우리 김윤정 기자님도 혹시 그 정준희 교수님 따로 뵌 적이 있는가요? 아니요. 저 장례식장에서 한번 뵙고 장례식장에서 그냥 굉장히 시니컬하게 그냥 안녕하세요. 이 정도만 하시더라고요. 방송을 같이 해보거나 그런 적은 없는 거고요. 이번에 어쨌든 간에 또 다시 이제 명태균 게이트 얘기 돌아오면은 가장 이제 확산에 영향을 끼쳤던 방송들 열거해 보면 뭐 뉴스토마토, 그죠? 뭐 서울의 소리, 뭐 스픽스 같은 아마도 유튜브 기반의 언론들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대한뉴스 당연히 이렇게 역할을 잘하고 있는데 이게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레거시 미디어의 한계를 극복하는 확실한 채널이 된 겁니까? 아니면은 이제 아예 뭐 새로운 저널리즘의 등장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이게 언론학자들 사이에서도 되게 의견이 분분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분분하지 않다고요? 정리가 끝났다 이미. 끝났어요. 새로운 미디어가 됐습니다. 새로운 미디어가 됐다. 대체 불가한 미디어가 됐고요. 앞으로 유튜브라는 어플리케이션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을 보고 싶을 때 뭘 누르나? 음악을 듣고 싶을 때는 여러 가지 중에 고를 수 있죠. 뭐 스포티파이를 할 수도 있고, 애플 뮤직을 할 수도 있고, 뭐 여기는 음질이 좋대더라, 여기는 선곡이 좋대더라 이럴 수 있는데 과연 동영상 플랫폼을 고를 때 유튜브 말고 다른 대안이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유튜브 말고 다른 대안이 생길 수 있는가? 둘 다 네거티브라는 거죠. 10년은 이제는 확실히 항구적으로 가는다. 그런 말씀이신데 우리 김윤정 기자님은 사실은 종편도 많이 나오잖아요. 일반 방송에도 TV에서 우리 은희들 노년층도 많이 보시는 나가는데 유튜브의 그런 생존 가능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정우대 보면서 내 생존 가능성도 모르는데 내 앞으로 나아갈 길도 모르는데 유튜브 생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솔직히 그런 걱정은 드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불현듯 이렇게 딱 드는 생각이 약간 야구 팀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야구 팀하고 비슷하다. 예, 보면 유튜브의 어떤 그 언론들 뉴스토마토, 뭐 스픽스, 뭐 뉴스타파 이렇게 있잖아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타자 번트도 되고 안타도 치고 이렇게 하는 거라면 레거시 미디어도 홈런 타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홈런 타자다. 홈런 타자. 그래서 왜 홈런 타자한테 타율이 높지 않다고 뭐라 그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레거시 미디어는 그 나름대로 쭉 훈련 방법이 있을 것이고 맞아요. 그 이제 조직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한 번에 앞에서 번트도 대주고 하면서 출루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 레거시 미디어가 홈런 때리면서 점수를 내는 전체적인 팀워크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그래 들더라고요. 이런 말씀해 주시면 방송이 안 잘리는 겁니다. 예? 좋은 얘기가 나오죠. 방송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절묘한 비유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아주 좋은 비유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레거시들이 참전을 하기 또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붙이고 있는 상황이고 매일 새로운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유튜브 미디어는 레거시 미디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없어요. 뭐요? 취재력이 없어요. 맞아요. 사장 남천동은 기반이 다르죠. 사장 남천동 대한뉴스 모두 다 그러니까 뉴스타파처럼 자기네들이 취재를 하는 곳도 있지만 안 하는 곳이 더 많고 아이러니하게도 안 하는 곳이 조회수가 더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사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정보를 가공해서 이 로드맵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냥 취재 중심으로 미디어를 보겠죠. 그렇죠. 하지만 먹고 살기 바쁘고 아침 저녁으로 유튜브 켜서 시사방송 1시간씩 보는 게 다인 사람들은요. 누가 정리해서 떠먹어줘야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미디어가 필요해진 것도요. 레거시 미디어가 이걸 더럽게 못해서요. 맞아요. 예. 친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죠? 예. 그냥 정보를 파편적으로 막 집어 맞아, 던지니까 맞아. 예. 누군가는 이걸 받아서 가공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는 자초한 면이 있다라고 봐요. 맞아요. 네. 자초한 거랑은 별개로 그렇다고 망해도 싸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분업화가 이루어진 거죠. 네. 네, 그래서 서로의 영역을 어느 정도는 인정해야 되는 때까지 왔다라고 봅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보면 요즘 유튜브 저널리즘이라는 표현이 이제 저널리즘이라고 붙인다는 건 기본 취재를 한다는 건데 네. 정보력하고 취재력도 네. 점점 생기는 거. 특히 이제 정치연합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그 말이 중요한데 네. 그거를 이제 공개 쉽게 못하는 얘기들을 유튜버들한테 네. 전달해서 참 스피커가 되게 한다거나 네, 네. 그런 이런 경우 것들도 있죠. 사실은 요즘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네. 들었어요. 뭐 저희 네. 뭐 사장남충동에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건 아닌데. 네, 그건 아닌데 정말 약간 이게 흘려준다고 하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먼저 터뜨리기엔 약간 부담이 있어. 부담이 있으니까. 네. 슬쩍 한번 흘려주기도 하고 자료 한번 슬쩍 넘기기도 하고.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책임을 네. 떠안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네. 그걸 증명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그 증빙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는 뭐 대한뉴스도 마찬가지인데 뭐 제보창 같은 것들을 저희는 제보를 네. 1차 받지 않습니다. 1차 안 받습니까? 예. 양지열 변호사가 진짜 쫄보거든요. 남천동도 기자의 사실 내가 변호사 출신이 쫄보야. 왜 이렇게 쫄아? 예, 예. 기자 출신이니까 오히려 더 그 위험성을 잘 그건 아는 알죠, 것 맞아요. 같아요. 예. 너무 변호사까지 위험해. 하셨으니까 네, 또. 변호사까지 예. 하셨고 그래서 철저하게 건드려도 우리가 고소당하지 않을 아 것만. 위험한 건 안 한다. 네, 예. 조회수 좀 안 나오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오래 해먹어야 된다. 맞아요. 저랑 좀 비슷한 취향이시네요. 변호사비가 훨씬 많이 나가요. 맞아요. 네. 네. 아니 그리고 그 유튜브 저널리즘을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축은 뭐냐면 그러니까 진영 논리가 너무 강화되지 않느냐. 왜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 야당 성향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네. 뭔가 이게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여간 그런 데서는 왜 이제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얘기는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솔직히 있거든요. 있죠, 예. 아, 이재명 대표 얘기는 레거시 미디어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 캠프 관계자 같은 아니. 거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진짜 좀 네. 멀리 떨어져 있고 마음도 네. 많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네. 근데 이미 그 기계적인 중립이라고 해야 될까요? 양적인 중립. 을 이미 레거시 미디어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유튜브에서는 그냥 한 놈만 판다라고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이런 생각도 들지만 반면에 유튜브라고 해서 더 자유로울까?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워낙 색깔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할 소리를 못하는 경우도 있죠. 왜냐면 정치 성향이 더 뚜렷해지고 더 세밀화되고 그 네. 사이사이에 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하는 지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유튜브에서 할 소리를 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생각이 아까 들어요. 우리가 국정감사라든가 뭐 영화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노동의 문제 사실 우리가 노동자임에도 그런 얘기들을 제대로 말을 못하고 네.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정치 유튜브라는 것 대체를 보면 노동의 이슈라든가 네. 예를 들면 외교 관계 이슈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남북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제 선정을 할 때 네. 사실은 이렇게 메인 토픽으로 선책하지 못하는 이유들 좀 있잖아요. 못하죠. 네. 일단 지금 이 소동극이 너무 재밌고 네. 너무 재밌음으로 조회수가 나오고 하지만 저는 이제부터는 약간 이게 이제 옥석이 가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도 있고 제 생각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양분화돼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해요. 다른 나라들처럼 네. 심각하게 양분화돼 있지는 않고 정치적으로. 가령 네. 우리나라는 레거시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을 진짜 꾸역꾸역 하기 싫은데도 어느 정도는 지키는 편이고 물론 그것도 조선일보는 전혀 안 하지만 네. 근데 그 외에 언론들은 어느 정도는 해준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더 이쪽으로 내가 나한테 맞는 의견을 듣고 싶은 거 그러니까 좀 거칠게 말하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맞아. 쪽은 예. 이제 유튜브를 이용을 하는 건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공정병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공정병. 예. 나도 저는- 있어 나도. 저 양반도 심해. 그래서 시원하게 말을 못해요. 잘. 아, 유튜브 저도 방송 못하면 나가서. 시원하게. 예. 저도 한번 다른 데 출연했다가 아우 굉장히 시원하게 말을 하기 기대한 것 같은데 네. 안 계속 돼. 빙빙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갈라져 있지는 않다고 보고 아마 최욱 MC도 여기 나온 걸로 네, 제가 뭐 알고 나왔어요. 있는데 예. 최욱 MC가 요즘 하고 다니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매불쇼가 사실 양쪽 진영에서 다 보는 프로그램으로 유명했었잖아요. 했었죠 원래는. 네. 했었죠. 근데 저는 지금 매불쇼가 가고 있는 방향이 과연 당파의 방향인가? 라고 본다면 최욱 MC도 입에 침을 치면서 얘기를 했겠지만 자기는 상식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정과 상식의 방향. 네네. 네. 누구 말 같네요. 예. 말만 따지면 얼마나 좋은데요. 거기도. 말은 다 좋은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에 있어서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국민 통합을 이뤄줄 줄은 몰랐고
지금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이라고 봐요. 네. 네, 그래서 의외로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게 당파적으로 나눠져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노라고 생각해요. 네. 저희가 이제 목요일 녹화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그 나가는 좀 가벼운 얘기를 좀 해보면 각자 이제 출연도 많이 하시니까 방송을 네. 하시면서 뭔가 좀 이렇게 정말 이 사람은 정말로 따라갈 수 없는 대단한 사람이다. 따라갈 수 없는 대단한 그러니까 뭔가 사람? 이제 그 정치적인 평론의 영역이든 아니면 방송하는 스킬이든 네. 그런 사람이 좀 김병기 기자님 있습니까? 저 네. 헬마우스는 네. 일단 뎁스가 굉장히 깊고 넓고 내용도 잘 알고 네, 네. 많고 그리고 에너지가 일단 있어요. 그 방송할 때 그 힘 옆에서 막 쳐도 내가 튕겨져 나갈 것 같은 네. 그 에너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한 방송인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님 말씀해 주셨고 우리 거의 없다님은 워낙 많이 보시니까 훌륭한 사람들을 예. 저는 저희 어머니가 항상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그랬거든요. 네. 뭐 하나라도 네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이랑 어울려라. 우리 엄마 아빠도 그런다. 그죠. 아주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마흔둘에 뭘 배워 진짜. 아 미안해요. 너무 쫄았죠 앞에서. 나이 먹어서 그래요. 쭈글쭈글한다. 나도 그래. 좀 있으면 화음 붙여야겠다. 네. 그래도 이제 그 배울 만한 사람들. 예. 너무 많죠. 일단 김어준 공장장도 옆에서 보고 있으면 네. 대단하다. 대단하다. 저는 김어준 공장장 볼 때 대단하다고 느끼는 점은요. 이 사람이 정말 어지간해서 흔들리질 않는구나 이제. 그러니까 야 이렇게 어떤 강력한 멘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멘탈이 강력하다. 네, 그러니까 이게 멘탈이 강력하다는 게 그냥 뭐 욕 먹어도 끄떡 않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중심을 지키는 거 있잖아요. 심지가 굳다. 예. 그런 면도 대단한 것 같고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장난기가 넘치는 점도 마음에 들고. 정준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어쩜 이렇게 사람이 말과 행동이 일치할 수 있지? 피곤할 것 같아. 네. 정준희 교수님 그런 삶은 피곤할 것 같아. 가까이 못 지내겠다. 어떻게 이렇게 말과 행동이 이렇게 자로 잰 것처럼 살 수가 있어 사람이. 네. 그렇잖아요. 나 뭐 요즘에 건강 걱정 이러면서 다음날 수프 먹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정준희 교수가 나한테 이러는 거야. 오늘부터 자기가 좀 수면 시간에 신경을 쓰기로 결정을 했대. 수면 시간에. 근데 진짜 하루 7시간씩 자는 거야. 딱딱. 이게 인간이 이게 돼? 네. 너무 신기한 사람이고 진짜 좀 존경스러운 사람이에요. 네. 제가 맨날 옆에서 막 갈구고 욕하고 막 때리고 막 이러지만 양지열 변호사는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네, 대단하죠. 예, 아니 기자 활동하다가 내가 어느 날 사법시험을 봐야겠다. 대단한 그걸 거예요. 통과하는 사람이 어딨어? 없죠. 예. 근데 세상에. 겸손하시고. 그러니까. 네. 되게 소박하고 네. 구질구질하고 구질구질. 은근슬쩍 끼워넣네 지금 부정적인 단어를. 가방 막 2만 원짜리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저는 어떤 것 같아요? 네? 약간 명태균 닮았어요. 죄송해요. 접수하러 가야겠구나. 그리고 몇 가지만 더. 네. 최욱 MC도 대단한 사람이고요. 네. 대단하지만 대단하지 않게 느껴지는 것도 저는 그 사람의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대단하지만 대단하지 않게 느껴지는 재주. 네. 예. 그러니까 양쪽 지점에서 다 보는 거예요. 쓱 보면 만만해 보이거든요. 전혀 만만하신 치밀한데. 예. 쓱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근데, 그분들 공통점이 대체로 들어보면 롱런하시는 분들이고 네. 뭔가 엄청 이제 자기 연구가 강한 네.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면은. 한시도 긴장을 안 놓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엄청 일단 공부를 많이 하시는 네. 분들. 왜냐면 저도 방송 해보지만은 이게 기본적으로 든 게 없으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공부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들고 네.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사람 누굽니까? 한 명만 얘기해 주십시오. 가장 좋은 네, 사람이요? 좋은 사람. 예. 김묘성이라고 해 그냥. 김효성이. 곤란할 것 같아서. 아주 좋은 네. 선택이었어요. 그거로 네. 제목 뽑으려고 했는데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전국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은지 우리 관망 예측 한 번씩 해보시죠. 예. 이건 제가 정말 뭐도 아니고 그냥 영화 좀 많이 본 일반인에 불과하지만 네. 이 관망은 너무 쉬워요. 이제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된 이상 네. 민주당은 탄핵으로 가야 됩니다. 이 패를 들고 고를 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러니까 그 라운더스라는 도박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 주인공이 등장하자마자 이런 얘기를 해요. 도박판에 앉았으면 누가 서커, 그러니까 누가 호구인지를 봐야 된다. 만약에 아무리 둘러봐도 호구 한 명도 보이지 않잖아? 나네. 네가 호구라는 뜻이야. 라는 대사를 날리거든요. 민주당 여기서 이 패를 들고 고를 하지 않으면 그럴 리도 없고요. 네. 사실 고를 하려고 깐 거잖아요. 그럼요. 이게 타이밍도 지금이 딱 적절하죠. 왜냐면 또 뭐 이제 토요일에 또 예.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요. 이게 뭐 네. 고스톱판이면 자뻑이거든요. 지금 내가 한 패 들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로 갈 건 이제 탄핵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과연 대통령실에서 이걸 방어할 만한 인력이 있는가? 네. 아니면 혹은 당사자가 이걸 방어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 전 둘 다 네거티브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면
이건 너무 이제 멀리 내다보는 걸 수도 있는데 아마 우리는 역사상 두 번째 기록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우리 거의 없다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김민정 기자님 눈알이 굴러갑니다 지금 보니까. 저도 거의 같은 그래, 그런 의견입니다. 의견, 오늘 예. 제가 여태까지 제 입으로 탄핵 이런 단어 올린 적이 네. 없었거든요. 그리고 네. 굉장히 비관적으로 봤었고 굉장히 시니컬하게 봤었어요. 모든 흐름 자체를 이러다 말겠지. 근데 이 녹취가 터진 거 보고 이거 가도 되겠는데? 가야겠는데? 지금이 타이밍인데? 요거 놓치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젠 앞으로 전진하는 것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건희 여사님과 윤석열 대통령님께 권해드리고 싶은 영화가 있어요. 어떤 진짜. 영화입니까? 이건 예. 정말 비웃음 1도 없이 진심이에요. 프로스트 대 닉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프로스트 대 닉슨. 그러니까 닉슨이 워터게이트 케이스 같은데 법원. 예. 예. 그러니까 닉슨이 워터게이트 터지고 네. 나서 이제 장고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탄핵당할 것 같거든. 그래서 입을 안 열어요. 잠행해 버렸단 말이죠. 근데 이제 TV 예능 쇼 같은 걸 진행하던 프로스트라는 진행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닉슨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성사시킵니다. 닉슨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나름의 어떤 그런 보관이 있었죠. 이 자식 이거 정치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예능 MC니까 네. 내가 현란하게 데리고 놀다가 이걸 내 재기의 발판으로 삼아야겠다. 음. 서로 이제 노림수가 달랐던 거예요. 붙었어. 네, 예. 프로스트는 이제 이걸로 이걸로 내 이제 MC로서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겠다. 예. 서로 원하는 게 있어서 달려든 거 아니겠어요? 음. 근데 중간에 닉슨이 항복을 해요. 예능 MC한테 항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항복을 하냐 그러면 맞아요. 내가 거짓말을 했고 나는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아 오히려 네. 자복하게 되는. 네. 그리고 나서 하야를 합니다. 저는 지금 물러나는 게 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최소한의 품격이라도 지키는 것과 만약에 거기서 닉슨이 더 버텼으면은요 진짜 굴욕적으로 끌려 나왔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말을 하다가 자기도 현타가 온 거지. 예. 내가 국민들 대놓고 거짓말을 해버렸어. 그럼 나는 소위 보수라는 물론 우리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보수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예. 나는 어떤 보수 세력의 마지막 자존심이 최후의 보루거든요. 우리는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그게 되게 미국적인 가치이기도 하고. 근데 그걸 자기 입으로 인정해버린 순간 나는 내려가는 게 내 마지막 품격을 지키는 일이겠구나를 스스로 깨달아요. 그 장면이 그 영화에 나옵니다. 한번 봐야겠네요. 미안해요. 예. 비웃어서 전혀 네. 현실성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나도 끌려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네. 그거를 알고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나 이제 뭐 많은 평론가나 전문가들이 지금까지는 실제로도 뭐 탄핵이라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 탄핵이 있을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네. 여하간 네네네. 새로운 녹취의 등장과 향후 전국을 전망을 해보면은 뭐 다양한 수단들이 언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면서 개인적으로. 네. 명태균 씨는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 지금 빨리 풀어야 됩니다. 많이 당황스러울 거예요. 네, 근데. 민주당이 네. 풀어버리면 진짜 본인이 갖고 있는 패가 다 그러니까, 날아가는 네. 거기 때문에. 우리 김민정 기자님이 예고해 주셨거든요. 지금 네.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라고. 네. 네, 뭐 여러 개라고 하더라고요. 좀 좀 돌려보니까. 그것도 법률 검토 다 받고 네. 있다. 네. 그렇군요. 네. 많이 나올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알겠습니다. 터트리고 네. 공익제보자가 되는 게 좋다. 네. 네. 정치비상구 오늘 처음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 김 기자님 어떠셨습니까? 예. 저 진짜 좀 많이 떨었거든요. 아니 뭘? 진짜 떨렸어요. 제가 제일 정말? 떨어야 되는데 지금. 얼마나 네. 투덜거렸는지 몰라요. 카톡으로 나한테. 네. 평소에 연락도 안 하는데 얼마나 연락을 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아. 되냐고. 그때는 막 거업은 혼자 지금 막 준비를 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방송을 위해서. 노트북까지 가져오시고 예, 지금 핸드폰까지 치트키 장착하고. 엄청 쓰였잖아요. 예. 그래서 엄청 떨렸는데 정작 하나도 쓰진 않았죠. 네. 잘 진행해 주셔가지고 즐거운 네.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두 분 이제 본업은 물론 시사 현안에 대한 유쾌한 일침까지 겸비한 활약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없다님과 김묘성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국경의 정치비상구는 월요일 오후 4시에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향TV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40만 구독자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